얼마 전 해외에서 어느 미국 여성이 한국에 다녀온 경험을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이 여성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목발이 없이도 보행이 가능해졌으며 최근 들어서는 가까운 마트에는 걸어서 다녀올 만큼 많은 호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레베카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경험이에요. 그토록 큰 바늘이 제 허리를 관통했다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28살 된 미국인 여성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재활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는 혼자서도 집 근처에 산책을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하지만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였습니다. 하체에 마비가 왔기 때문에 저는 16년 동안 걸어 다닐 수가 없었죠.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활동적이었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말씀하시곤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 기질을 타고 태어났다고요. 잘 시간이 되어도 저의 체력이 소진이 다 안 되었다면 그 늦은 시간에도 나가서 뛰고 오곤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활동적인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사고로 인해 더 이상은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미국이 땅이 넓은 나라라는 것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부모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데려다 주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좋아서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했어요. 세상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있습니다. 미국 역시 무서운 사람들과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저 역시 그런 피해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하교 시간이 되어 저는 스쿨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친구네 집에 들려서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네 집 앞에서 내렸고 과속을 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혔습니다. 친구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저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병원에서 눈을 떠보니 무섭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엄마에게 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어설 수가 없다고요. 그 어린 나이였음에도 저는 움직일 수 없다는 소리에 오열을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어요. 아무리 재활치료를 하고 노력을 해도 일어서기는커녕 다리의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활달했던 제 성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침울해져만 갔어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항상 짜증만 났죠. 그렇게 우울한 제 인생 속에서도 즐길 거리는 있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과 유튜브였죠. 소파나 침대에서만 주로 생활을 했던 저였기에 핸드폰으로 재밌는 동영상이나 음악을 듣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했습니다. 특히나 유튜브에는 없는 게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걸 검색만 하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었죠. 저는 제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위해서 많은 치료법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봤는데요. 대다수의 유튜버들은 단지 돈벌이를 위해서 가짜 정보를 전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는 하마터면 중국으로 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영상의 댓글에서는 사기꾼이니 조심하라는 댓글을 보게 되어서 다행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얼마 전에 결혼을 한 사촌 오빠였죠. 그 오빠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몸도 이렇고 결혼식장까지 거리도 꽤 되었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은 못했지만 한국인이 저희 가족이 된다고 했을 땐 한 번은 보고 싶었습니다. 사촌 오빠의 한국인 와이프는 저와 통화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초면에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실례인 건 알지만 혹시 다리는 어떠신가요? 의외의 질문이었어요. 사실 제 처지를 고려해서 대부분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제 다리에 대해서 묻는 걸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물어오니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걷는 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왜 그러시죠? 사촌 오빠의 한국인 와이프 이름은 현정이었습니다. 현정 언니는 자신도 어린 시절에 허리 디스크로 몇 년을 고생했다고 했어요.
아파서 잠을 못 잤던 날도 많았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국에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현정 언니가 소개해 주려고 하는 의사는 해외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올 만큼 아주 유명한 명의라고 하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저 역시 미국에서 살면서 좋다고 하는 약도 많이 먹어보고 용하다고 하는 물리치료사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는 없었죠. 아무리 한국이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고는 해도 하반신이 마비가 된 사람을 낫게 할 정도로 어떤 기적적인 치료법을 가지고 있다고는 들어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았죠. 하지만 저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6년 동안 휠체어에서만 지내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바람도 쐴 겸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즐겨봤던 한국 문화들을 직접 보기도 할 겸 한국을 향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현정 언니가 알려준 치료사의 주소는 서울이나 큰 대도시가 아닌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한국의 지방도시였습니다. 저는 현정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실력이 좋다면서 대체 왜 시골 같은 데에서 지내냐고요. 현정 언니는 그러더군요. 그 치료사는 나이도 많고 이제는 전국에서 몰려오는 환자들로 인해 힘들어서 이제는 딱 아는 사람들만 소수로 치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니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치료를 더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환자를 조금만 받는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한국인 치료사분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큰 병원을 개업하지 않고 이렇게 시골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물론 혼자서는 움직이는 게 어려워서 저희 엄마와 같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엄마도 나름 해외여행은 너무나 오랜만에 가게 되었기에 많이 들떠 있었죠. 하지만 저희의 목적지는 서울이 아닌 바로 강원도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인들도 잘 모른다고 하는 깊숙한 산동네에 위치한 곳이었죠. 인천공항에 아침에 도착했지만 저희가 그 치료사에게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가 다 되어서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도 있었죠. 한국인 치료사분은 저희를 보고 밝은 얼굴로 맞이해 주셨어요. 현정 씨에게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부터 치료를 해봅시다. 의외였어요. 하얀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한국인 노인이 영어를 술술 한다는 것이요. 알고 보니 이 치료사분은 예전에 서양의학을 공부하셨다고 했어요. 거의 20년 넘게 정형외과 의사로서 일하시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한의학으로 전업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영어는 예전에 해외의 학술 포럼에 자주 다닐 일이 있어서 배우기 싫었지만 공부했었다고 했습니다. 참 다행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조금은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제 몸 상태를 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고민을 안 해도 됐습니다. 다음 날이 밝고 저는 어두웠던 지난밤에는 잘 보지 못했던 치료사분이 살고 있는 산골 마을을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장관이었습니다. 산기슭을 둘러싸고 있는 안개들과 산내음. 아마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며 기분이 좋았던 적이요. 간단하게 한국식 요리로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 치료사분은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누웠고 치료사분은 조그마한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어른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가방이었죠. 제가 그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물어보기도 전에 치료사분은 가방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는데요. 저는 소리치고야 말았습니다. 한 뼘이 될 정도로 아주 긴 바늘이었어요. 밖에 있던 엄마도 놀라서 들어왔어요. 대체 이게 뭐냐고 소리치며 물어봤죠. 치료사분은 차분히 설명하셨어요. 이건 한국의 전통 치료인 한의학에서 쓰는 침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너무나도 무서웠거든요. 만약 저렇게 긴 침을 저에게 꼽는다면 아마도 제 몸통을 관통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저도 그렇고 한국인 치료사분도 그렇고 우리 둘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 커다란 침을 저는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저에게는 이젠 희망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만약 여기 한국에서도 치료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저는 평생 희망도 없이 침대 위에서 누워만 지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한숨을 들이킨 뒤 치료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준비됐습니다.
한의사분은 허리와 고관절 등 하체로 신경이 이어지는 부분에 침을 놓기 시작했고,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참 기분 좋은 통증이었어요. 게다가 하체에도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놀랄 일이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보니까 엄마는 저보다 더 울고 계시더군요. 저는 한 줄기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다리에 자극이 온 것만으로도 저는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머물면서 저는 한국인 치료사분에게 침술 치료를 받았고, 그 집을 떠날 때쯤에는 제 다리를 꼬집으면 아플 정도로 신경이 돌아왔어요. 너무나도 놀랄 일이었죠. 저는 치료사분께 물어봤어요. 대체 이렇게 좋은 의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큰 도시에서 치료를 하지 않으시냐고요? 치료사분은 말씀하셨어요. 본인 역시 젊은 시절에는 잘 나가는 병원을 개업하며 많은 치료를 했지만, 치료를 하면서 본인이 더욱 아파지는 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 좋고 스트레스 없는 시골 동네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치료만큼은 계속 이어 나아가고 싶기에 지인들 위주로 치료를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한국인 치료사분에게 너무 감사하지만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해준 현정 언니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그 후로 미국으로 돌아와 저는 유명한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지금은 혼자서 일어서서 몇 발자국 걸을 정도로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웠어요. 새로운 가족이 된 한국인 식구 덕분에 한국 치료를 받게 되어 이렇게 새 인생을 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